안녕하세요. 한중박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콘텐츠 역사, 아니 세계 영화사에 기록될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기생충의 흥행 기록을 돌파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1위를 휩쓸며 신드롬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중국 애니메이션 나타즈 마동요에는 왜 유독 세계 시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두 극적인 사례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는 콘텐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K-팝, K-무비, K-드라마, K-푸드와 K-뷰티에 이어 이번에는 K-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영화 기생충의 흥행 성적을 넘어서며 대박을 터뜨린 킹 오브 킹스의 국내 개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6월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화에 수록된 7곡이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언론에서도 K-애니메이션 돌풍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와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죠. 바로 익숙한 새로움입니다. 먼저 K-팝 데몬 헌터스를 볼까요? 이 작품의 설정은 그야말로 천재적입니다. 낮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K-팝 아이돌, 밤에는 악령을 사냥하는 데몬 헌터.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합이 있을까요?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K-팝 팬덤에게 K-팝 아이돌은 이미 매우 친숙하고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이들에게 데몬 헌터라는 판타지 요소를 결합시킨 것은 기존 팬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영화는 K-팝을 핵심으로 삼아 아이돌 그룹의 무대 매력, 중독성 있는 노래, 그리고 팬덤 문화를 모두 담아내며 수많은 K-팝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헌트릭스는 블랙핑크, 트와이스, 있지 등 인기 걸그룹을, 사자 보이스는 방탄소년단, 빅뱅,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에이티즈, 몬스타엑스 등 대세 보이그룹을 모티브로 삼았고 특히 진우 캐릭터는 차은우와 남주혁을 참고했습니다. 한국적인 신화 요소인 호랑이와 까치 그리고 도깨비 등을 능숙하게 융합하기도 했죠. 영화 속 고품질 음악과 시각 효과도 영화 흥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디박, 쿠시 등 실력팝 뮤지션들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오리지널 곡을 만들었고 특히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헌트릭스의 타이틀곡 테이크다운을 직접 불러 음원 차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몬스터 호텔 시리즈를 제작한 소니 애니메이션 팀이 맡아 콘서트 무대와 화려한 전투 장면을 결합한 강렬한 시각 스타일로 뛰어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목소리 연기도 흥행에 일조했는데 안효섭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제작팀이 참여하여 작품의 제작 퀄리티를 보장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다룬 이 작품은 서구권의 매우 친숙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작은 순수 한국의 CG 기술력으로 이루어졌죠. 여기에 피어스 브로스넌, 우마 서먼 같은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하면서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즉, 이야기의 보편성과 최정상급 기술력,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마케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해 기생충조차 넘기 힘들었던 북미 시장의 대중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비밀은 바로 보편적 공감대입니다. 아무리 소재가 새롭고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야기의 힘이죠.
킹 오브 킹스는 종교적 서사를 넘어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뇌와 희생, 사랑과 용서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스크린에 장엄하게 펼쳐내며 종교와 문화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어떨까요? 이 작품은 단순히 K-팝 멋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헌트릭스 리더 루미가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심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벽해야 하는 아이돌의 삶 이면에 감춰진 고독과 경쟁, 그리고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해 성장하는 10대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는 비단 K-팝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장 드라마의 코드를 갖고 있죠. 악마 보이그룹 사자보이스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설정은 아이돌 문화 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독은 마블 코믹스의 여성 슈퍼히어로와는 다른 평범하고 서투른 소녀의 모습을 통해 아이돌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적인 소재를 세계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중국의 나타지 마동요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에서 무려 159억 위엔, 하나 3조 5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며 중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기술적 성취나 이야기의 완성도 역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공은 중국 내수에 그쳤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나타지 마동요해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이나 일본에서 흥행 성공에 실패한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외 흥행 부진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타는 중국 고전 소설 봉신연에 등장하는 도교 신화 속 인물로 중국인에게는 친숙하지만 대부분의 서구인에게는 낯선 존재입니다. 나타의 기이한 탄생이나 그가 사용하는 마법 도구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 나는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이지만 이 메시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즉 캐릭터의 설정, 인물 간의 관계, 유머 코드 등이 지극히 중국적인 신화와 세계관에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중국식 슬랩스틱 코미디나 특정 방언을 활용한 유머는 해외 관객에게는 그저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명확하고 빠른 서사 구조에 익숙한 서구 관객들은 나타지 마동요해의 완만한 서사 전개나 지엽적인 세부 묘사에 지루함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나타의 가족관계나 운명에 대한 저항정신이 중국 문화 특유의 가족관이나 자아 실현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 서구의 개인주의적 영웅주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홍보 노력이 부족했고 타겟 관객층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영어 더빙이 없고 자막 번역이 미흡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개봉 시기가 지연되거나 더빙이 아닌 원어의 일본어 자막을 제공하는 방식이 관람에 불편함을 주어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미와 유럽 영화 시장은 할리우드 대작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막대한 홍보와 브랜드 파워 속에서 나타지 마동요해와 같은 비할리우드 영화는 상영 기회와 관객의 관심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나타지 마동요해의 성공은 주로 화교 커뮤니티에 국한되었고 주류 관객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외국 영화 배급에 드는 높은 비용과 낮은 수익 위험 때문에 나타지 마동요해와 같은 중국어권 영화에 대한 투자를 꺼렸습니다. 또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문화 침투 우려나 문화적 편견 때문에 나타지 마동요해에 대한 언론의 침묵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일부 극장에서는 나타지 마동요해에 대해 비합리적인 상영 시간을 할당하는 등 무언의 보이콧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나타지 마동요에는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의 이야기라는 인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반면 K-팝 데몬헌터스는 K-팝이라는 글로벌 코드를, 킹 오브 킹스는 서구의 보편적 서사를 활용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것과는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달랐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K 애니메이션의 눈부신 성공과 중국 애니메이션의 아쉬운 도전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세계인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이 북미 시장에서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전용 예고편을 제작한 것처럼 타겟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맞는 현지화 전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둘째, 킹 오브 킹스가 할리우드 배우를 기용한 것이나 K-팝 데몬헌터스가 소니,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것은 최고의 문화 번역이자 전략적 기획이었습니다. 나타지 마동요의 도전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언론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8월 22일 영어 더빙판 나타지 마동요가 북미 시장에서 재개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킹 오브 킹스의 북미 시장 흥행에는 할리우드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 연기가 일조했는데 과연 나타지 마동요의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더빙판 북미 시장 재개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 콘텐츠의 상상력은 이제 스크린을 넘어, 국경을 넘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K 애니메이션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